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자, 또 반복할게요. 반복이 최고의 답이야, 최고. 자, 신제도주의. 뭘 중시한다고요? 신제도. 뭐랑 비교하면 돼? 구제도. 자, 구제도도 비교되고 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를 비판했네? 구제도하고. 행태주의. 응?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둘 다 비판했다, 일단. 시험은 주로 얘랑 되게 많이 비교되지만 배경은 알아야 되니까. 둘 다 비판. 둘 중에 뭐가 더 제도의 범위가 넓어요? 신제도. 그러니까 구제도 딱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공식, 유형, 정태적. 그러면 유형, 무형. 그다음에 공식, 비공식, 동태적. 느낌이 동태적. 행태주의는 보편, 특수 뭘 중시했고? 보편성을. 그러면 특성도.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파가 세 가지. 합리적 선택,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사회학적.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나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동용화. 사돈? 사동? 동용화. 동용화. 그 다음에 역사는 경로전성, 지속성 같은 거. 그 다음에 합리는 인간. 합리적 인간부터 개체주의고 연역이고 까지.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 필수. 이제 더 가면 선호가 외생, 그리고 내생, 내생, 연역, 귀납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고. 제도가 공식 측면을 더 강조하고 공식을 더 강조하고 비공식을 더 강조하고 비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볼게요. 1번. 자, 행자 접근 방법 중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 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을 하죠. 봐요. 대부분의 문제가 신제도 그러면 구제도랑 비교하는 거야. 딱 무조건 비교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문 요거 안다 하더라도 얘랑 비교하면 돼. 구제도주의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서는 제도가 수행하는 제도와 행태와의 관계, 변화 같은 거 설명 안 해. 그냥 있는 것만 서술하는 방법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맞아, 틀려요? 비판, 반발. 자,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비판, 반발. 맞죠? 3. 법과 공식적 제도에 대한 정체적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X. 이게 답이잖아요. 이건 뭐다? 3은 뭘 두고 하는 말이? 3은 구제도주의. 법, 공식, 정체적 서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있는 거 그냥 쓰는 방법. 정태적 소술. 그러면 동태적 또는 역동적 관계 분석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4개의 질문 중에서 하나, 2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아는 걸로 답은 나와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4번을 봤더니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 행위자를 합리적 극대화하기보다는 동그라미 쳐봐요. 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망족주의자로 본다. 지문에서 보다는 이라는 비교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돼. A보다는 B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게 바뀌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자, 합리적 극대화하기보다는 그러면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을 중시한다. 그러면 합리적 극대화를 중시하는 건 뭘까? 셋 중에서. 합리적. 이렇게. 바뀌면 안 돼. 항상 합리적이란 경제 논리고 경제 논리는 항상 그러면 최대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저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논리는 봐요. 경제는 이게 이익이라면 이익 극대고 이건 비용 국소화 이 개념이야. 이게 경제 논리야. 이익은 극대 또는 최대,
비용은 또는 손실은 최소 또는 국소가 경제 논리고 이거는 만족하는 정도에 나쁘지 않은 정도. 이게 만족이에요. 절대 여기서는 경제란 말이 안 나와야 돼. 얘가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대 그러면 무조건 경제 논리. 그래서 4도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었고. 자, 2번은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공식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맞아, 틀려? 자,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도 제도로 규정한다. 맞지? 자, 구제도는 제도를 넓게 보았다, 좁게 보았다. 구제도는 좁게 보았다, 넓게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제도의 의미가 공식적 제도만 제도. 여러분 공식 플러스 비공식 이것도 제도. 여러분 제도가 무조건 유형적인 것만 제도, 유형적인 것만. 여러분 유무형 다 제도. 이렇게 넓게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마치 바로 나왔네 답이. 자, 신제도는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다 제도예요. 여기서는 어떤 관행과 관습도 제도로 봐, 안 봐? 봐요. 관습이나 관행. 관습이나 관행은 유형적이에요, 무형적이에요? 무형적인 거지. 살면서 문화가 안 되지. 내 의식만 알거든. 그렇지? 여러분 관습이나 관행은 제도로 쳐 안 쳐? 안 쳐줘. 유형적인 건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은 행태주의를 지지했나요? 아니지. 비판. 반발이니까. 자, 3.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개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틀렸지?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뒤에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했을까? 이거 뭐다? 4는 모두가 하는 말이야. 역사적 우연과 맥락이니까 역사적 신제도겠지. 이렇게. 자, 여러분 꼭 문제 풀 때는요, 요 세 가지를 놓고 푸는 거예요. 문제가 얘가 나왔어요. 얘는 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문제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마찬가지 얘를 낸다면 문제 지문에 얘가 들어가거나 또 얘가 들어가게 돼 있어. 결국 무조건 비교를 해야 돼. 비교. 응? 비교도 풀면 돼. 그 지문이 맞고 틀린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지문도 다 알아야 돼. 이래서 답이 되고 안 되는구나.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는 신제도주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잡혔다. 느낌 들어야 돼. 나중에는. 자, 3번 문제.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제도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다. 균형. 자, 2번.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을 제도로 보고 있다. 이건 정확히 알겠다. 맞지? 규범, 규칙, 문화, 관행 다 제도이기 때문에. 3.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 정보로 한정한다. OX? X. 이거 뭐 같아? 구제도. 비교 구제도잖아. 자, 법으로 규정된 특히 공식적인 정보로만 보는 것은 구제도. 그리고 4.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정책 현상 등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자, 아까 우리 설명드릴 때 제가 그 박스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도란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이다. 이 말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균형이다. 자, 앞에 박스 봐볼래? 박스. 자, 우리 그 자료에 몇 개 박스 있죠? 박스. 박스의 그 세 번째 칸을 봐봐요. 두 번째 점에 있는 거. 제도 형성이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함. 그렇죠? 균형.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균형이야, 균형. 서로 상호작용하다가 만들어진 균형점이 제도야,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 균형이다. 그리고 문제도 봐도 1번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3번 문제 풀 때 답 고를 때 문제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지. 답이 딱 보이잖아요. 응? 거의 다 지금 1번 문제도 답이 3번인 게 뭐랑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구제도. 2번 문제도
답이 쓰는 다 보면 주로 구제도랑 비교도 많이 했고 3도 마찬가지. 3도 문제는 신제도주의인데 답이 되는 게 다 구제도 내용이니까 비교하는 거지 비교. 그러니까 자, 요 세 개 비교하거나 아니면 요 구제도를 비교하면 돼. 그럼 답은 보여. 자, 다 그럴 거예요. 4번 문제. 자, 신제도주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서울시 9급이니까 이만큼은 공부해 놓으셔야 돼.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했다 했지. 그죠? 그러면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 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태주의란 항상 과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사이. 그래서 이 결과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게 직선적 인과관계거든. 근데 어떤 결과라는 게 사실 이제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 그치? 이걸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이거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거죠. 지금 이게. 1번 지문. 2번은 자 합력선택 제도주의는 계열에는 거래 비용 경제학, 공공선택 이론, 공유세 이론 등이 있다. 아까 있었죠. 세 가지는 다 경제학의 바탕을 둔 이론들이야. 경제학적 접근들. 거래 비용도 경제관념이고 선택도 경제관념이요. 공유세 이론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바탕을 두는 게 경제학이니까 철저하게 요 경제학의 바탕을 둔 이론이에요. 지금 이게. 공공선택론, 거래 비용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공유제 이론 다 마찬가지. 철저하게 경제학의 바탕을 둔 이론들. 이것도 단독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경제학적이다. 경제학의 바탕을 둔. 얘가 이제 정치학의 바탕을 두고 정치학의. 이놈은 정치학의 바탕을 둔 이론이고, 이놈은 당연히 사회학이고 이렇게. 딱 봐도 경제학적인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것들이. 그 다음에 3.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만든다? 정당성. 맞지? 정당성. 그러니까 효율성, 합리성이 아니라 무조건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관행이나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4.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우선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건 맞지만 뒤에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인정한다. 아까 인정했잖아. 단절적 균형. 그러니까 급격히 바뀐다는 거. 그 말이거든. 그래서 4가 틀린 거죠. 됐죠? 5번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주의죠. 또는 개체주의죠. 개체주의, 전체주의. 2.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또 의도하지 않는 결과 또 강조하고 그것 당연히 비율적이겠지. 맞고 그 다음에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동용화를 인정했지. 동용화. 자, 동용화는 무슨 제도지? 사회학적, 사동. 사회학적 신제도, 동용화. 자, 구제도주의는 유형화된 제도만 인정했죠. 유형적 제도만. 근데 신제도는 무형적인 제도까지도. 유무형. 5. 경로우선성 연구는 행위자, 제도,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 때 비롯되었나? 이건 뭐지? 역사적 제도지. 경로 그러면 역사적. 답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뒷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얘는 경로우선성이요. 경로우선성, 지속성 또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 등. 그러면 동용화니까 지금. 이를 설명하면서 바꿔놨으니까 틀렸지 당연히. 이렇게 답 잡으면 되죠. 답은 5번인 거고. 6번 자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자 뭐 시계는 됐어요. 뒤에 전통적
제도주의가 그냥 구제도주의야. 는 공식적인 구조만 관심을 가졌어. 공식적인 것만. 구제도는 공식적인 것만. 이놈은 공식 비공식이니까. 자, 행태주의는 뒤에 특성을 중시했다. OX. 행태주의는 보편 특수. 보편성만. 뭐가 특수? 얘가 특성을 관계했잖아. 자, 행태주의를 비판할 때는 항상 뭐 비판했다고? 지나치게 이런 보편성과 너무 객관성만을 중시했던 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내가 비판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 내용이라고. 답이네. 답. 자, 3번 질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행태주의는 사회로부터 정치 체제에 대한 투입만 중시, 투입만. 투입. 뭐에서 어떤 뭐 나오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인과관계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투입만 관심이 있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4번은 자, 나중에 부활한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별 행위자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제약을 가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보기도 하고. 처음에 설명드린 제가 이 신제도주의 제도란 뭐 조직이요, 뭐 규칙이요, 또 뭐 관계란 말했잖아요. 관계다. 아무튼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게 다 제도니까 뭐 틀릴 게 없어요. 아무튼 우리 행태를 지배하는 제약하는 거 다 제도이기 때문에. 또 봐요. 흐름이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한 게 얘거든. 이게 흘러가는 거죠. 얘를 비판한 게 얘고 얘가 또 얘를 비판하면서 같이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흐름은 그렇다. 구제도, 행태, 신제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7번 자,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애매한 질문 나올 때는 일단 넘어가 봐야 돼.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 변수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 제도를 누가 만들었다고? 개인과 상호 작용해서 만든 게 제도. 제도가 우리 행위를 제약해. 제약하는 원인 따라서 이게 독립 변수, 원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 이렇게. 그 의미 아까 봤던 거. 자, 3을 봤더니 어려운 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지방 7급이 제일 어려워. 그건 감안하고 푸시면 돼. 자,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우리 여기서 지어보고.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선호가 어떤 아까 선호였나요? 외생적, 내생적. 외생적 선호. 밑에는 내생, 내생. 뜻이 뭐였더라? 선호가 고정이 되었다 했지. 고정된 선호. 그러니까 선호라는 것이 내 맘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고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 가능해. 그게 외생. 이제 그거 알면 풀리는 거예요. 3.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나요? OX? X지. 선호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미 고정돼 있는 거라고. 외생적 선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왔던 문제 중 제일 어려운 지문이야. 3번 지문이. 그 지문이. 그 다음에 4.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요놈은 개체, 전체, 전체니까. 네? 이게 전체, 아니 개체, 전체, 전체. 외생, 내생, 내생. 이렇게. 연역, 귀납, 귀납. 이렇게 비교할 때. 그리고 참고로 4번 같은 경우는 그 지문에서 아까 우리 중범이라는 말, 3회들 중범이라는 말 4번에 있던 거. 자, 보통은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범이야, 중범이. 아까 우리 요거 할 때 거시 미시 연계돼. 거시 미시 연계인데 이게 일종의 중범이야, 중범. 특히 얘 뜻 쓰는 말이 중범이라는 말.
나중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책, 이 자료들 다 보지 말고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신제도에다가 옆에다가 구제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진 지문이 있죠. 기출지문. 이 지문을 써보는 거야. 거기 있는 지문을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써보는 거야. 보편성 이렇게 직선적 인과관계 써보는 거야. 특징상. 그려놓고 3개 써놓고 마찬가지 지문에 나오는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이게 제일 알찬 공부야. 더 필요 없이. 교재를 다 읽지도 말고 나왔던 것만 써서 이것만 반복하면 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8번. 자, 신제도주의 옳지 않은 거. 1.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개인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중요시하였다. 맞지? 전략적. 합리적인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맞고. 4. 2번 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 맞지? 역사, 경로. 그리고 권력의 불균형도 중시해. 이런 지문을 나중에 써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문을 추가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3 봤더니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뒤에 동용화를 중시하지. 동용화. 사동. 사회학적 동용화. 이렇게. 근데 자, 사회적 신제도주의가 뒤에 외생적 선호면서 공식 과정을 중시했나? 내생이지. 자, 외생적 선호하고 공식 과정을 중시한 건 이 중에 뭘까? 셋 중에서. 외생 공식하면 얘밖에 없잖아. 제도가 공식적 제도를 더 강조하고 공식, 비공식인데 선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외생이고 공식은 얘밖에 없잖아 지금. 틀렸지. 답은 4번이고. 9번은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 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이다. YX. 자, 유형적인 개별 정치 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인 것은 뭐일까요? 여기 봐요. 자, 구제도주의지. 그렇지. 구제 답이잖아요. 항상 얘 묻는 건데 문제가 얘 물을 때는 얘 아니면 이런 거요. 딱 잡아내면 돼. 대부분 문제잖아 지금 대부분. 나머지 확인만. 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지. 맥락. 그다음에 마찬가지 안정성이 있다. 제도는 경로 의존성, 경로. 제도랑 공식, 비공식 다 포함이 됐고, 그렇지? 신제도주의. 자, 10번. 조직의 배태성, 그 다음에 동형화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말은 좀 어려워. 배태돼 있다? 어디 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동형화를 강조하는 게 일단은 무슨 제도지? 사회학적. 1.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요화될 경우에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단 제도가 다른 제도를 닮아가. 모방하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가겠지 일단은. 큰 결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용화의 종류가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이 있어요. 앞에 있는 건데 안 봐서 큰 의미 없으니까. 3. 조직의 제도적 동용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담는 것을 말해. 닮아가는 것. 모방하거나 또는 담는 것. 동용화. 형태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는 A라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회가 지금 B라는 모습을 띈 사회야. 내가 점점 B를 닮아가. 점점 A에서 B로 가면 아까처럼 교란이 좀 막아지겠지. 안정감도 있을 거고 그런 말이거든 이게. 4 봤더니 배타성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자, 보다 동그라미.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보다는 정당성을 그래 맡겼지. 반대로 바꿔보면 돼. 자, 봐요. 항상 시험 나오면 거기는 지문들은 처음 보는 지문일 수 있어요. 특히 이쪽은. 그러면 내가 문제 푸는데 뭐 보다가 나왔어. 내가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동영어밖에 없어. 다른 지문들은 긴가민가 내가 확신을 못해. 근데 지문 중에 A보다는 B가라는 단어가 나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OX. 왜? 확실한 거니까. 근데 동영화와 유사한 게 지금 나오는 말에 배태성이라는 단어, 배태성. 어디에 껴있고 이런 말인데, 그럼 비교해봤더니, 동영화는 내가 알기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고, 이때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떤 뭐 효율성이 아니고, 뭐 때문에? 만든 이유가 뭐? 정당성 때문에. 그걸 강조해야 되거든, 무조건? 제도가 만들어지고 말고는 오로지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 정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강조하거나 이를 주장해야지 다른 사람은 절대 틀리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내용처럼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한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질문.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셋 중에 뭐예요? 합리적이지. 그렇지. 경제 논리거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교하면 답도 보이고 단어만 활용하면 다 보여. 답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11번. 자, 신제도주의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존성을 강조하죠. 경로오존성. 이제 막 적용이 돼 이제 많이 보니까. 그다음에 신제도주의는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합리적, 사회학적 등이 있어요. 단순한 뭐 나열이고, 그다음에 3.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비판했지. 자,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했나요? 지지했나요? 비판. 왜 비판했다고? 이거 비판했지. 그러니까 제도란 역사가 다르면 다르다. 상일성을 강조하는 게 이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행태주의는 다양성을 설명을 못하는 이론이야. 보편성만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맞는 말. 근데 자, 4. 구제도주의하고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이 제도를 동태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는 동태적으로 봤어요? 신제도는 여기. 근데 얘는 정태적. 틀렸잖아요. 차이점이지. 정태, 동태. 그리고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신제도겠대. 그러니까 신제도주의는 또 구조랑 다르게 동태적이고 또는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인 거예요. 답은 4번. 이렇게. 됐지. 또 보면 자, 12번. 좀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아니, 좀 보이잖아, 점점 이제. 자꾸 반복, 이렇게, 우리 영화에 보면 막 범인을 뭐 할 때, 화면이 쫙 갈 때마다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는 게 있잖아, 이렇게. 화면이 갈 때마다 점점 얼굴이 막 윤곽이 나타날 때처럼. 또 가니까, 점점 뭐가 좀 보이는데, 막, 이제. 경로, 역사, 동영화, 보이잖아, 이제 막. 신제도는 동태적, 정태적. 신제도는 동태적. 구제도가 정태적. 어디가 공식적인만 제도고 구제도가 공식. 요놈은 공식, 비공식. 유형적인 것만 유무형 다. 이렇게. 딱 보이잖아. 좀 근육 딱 그것만 있으면 돼. 12번. 옳은 것은 그랬어. 옳은 거.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례 연구, 비교 연구를 통해요.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는 도태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모르겠어. 보류.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선호가 주어진 것으로 봤나? 자, 선호가 주어졌다고 본 것은 외생적, 내생적. 외생적. 뭐만 그랬어요? 얘만 그랬잖아. 얘만 그랬잖아. 얘는 내생적이잖아. 틀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3. 자, 신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제도 간 관계에 관해서 법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OX. 자, 행정, 입법, 사법부 같은 제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법규 중심의 연구는 구제도 같아, 신제도 같아? 구제도. 옛날식.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법률적 접근하고요. 역사적 접근하고요. 역사적, 법률적 접근을 더한 거거든. 이 두 개를 더해서 하는 말이 구제도주의야. 이 법도 헌법상 나와 있는 뭐 행정, 입법, 사법 같은 3부에 대해서 3부의 권한을 막 서술하는 거거든, 이게. 이런 개념이어서 틀린 거예요. 그건 구제도야. 신제도 아니고. 자, 역사란 시간과 관계 있다, 없다? 역사란. 관계 있지. 과거와 현재. 이게 역사거든?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단, 횡단? 종단. 그러면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 측면을 중시하면서 그와 한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다른 거니까. 상해성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조직 간의 유산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 어떻게 유산 제도라는 말은 동영화를 설명하는 말이야. 동영화. 어떻게 닮아가는가? 맞네, 이거는. 사만 맞네, 일단. 사만.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사례 연구는 역사적 접근 방식이에요. 구제도. 그러니까 이것도 배경이 필요한데 이 접근 방식이 일종의 사례 연구거든. 사례 또는 비교 이런 연구 이퀄 구제도주의.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나오면 얘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 세 개 비교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답은 나와. 자, 13번. 다음 중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도를 넓게 봐, 좁게 봐? 신제도는 넓게 봤죠. 공식, 비공식. 있네. 공식, 비공식. 자, 2번.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된다고 봤죠. 아까 독립 종속할 때. 3. 역사적 제도주의가 경로 우선성을 되게 강조했지. 맞고. 4.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는 밑줄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 개인들 간 선택적 균형은 무슨 제도주의 같아? 셋 중에서. 합리적. 개인이네, 개인. 뒤에는 동영화는 맞는데 가운데 게 이것도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야. 국회 8급 닫기.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자, 5번도 봤더니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합리란 단어가 나오면 철저하게 계산적이며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은 이거 따져본단 말이거든. 따져본다. 답은 4번인 거고. 자, 14번. 신제도주의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거.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전체주의예요, 개체주의예요? 개체주의니까 틀렸지? 뭐가 전체주의예요? 역사하고 사회학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뒤에 동영화를 강조한 건 뭐예요? 사회학적. 뭐 틀렸지? 그 다음에 3. 경로 유지는 뭐예요? 역사적. 틀렸지? 그러면 4만 남았네? 4만 맞겠네. 확인만 하면 돼.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행동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 아까 주어진 제도 안에서 이게 각본이야, 각본. 그러니까 비교했다, 비교. 그러면 효용 극대화의 행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무슨 제도주의가? 효용 극대화의 행성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거는 무슨 제도지? 합리는 경제 논리, 극대, 효용 극대.
비용 곡수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자, 신제도주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은 자, 항상 합리란 단어가 나오면 합리적은 경제 논리, 개인주의고 뭐 그래요. 개체주의고. 그래서 뒤에 거래 비용과 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여기 있는데 거래 비용이로 거래 비용 다 경제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요 거래 비용 이론이 영향을 준 거지. 어차피 경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 이유는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까요? 아니면 좀 중시할까요? 중시한다고 해요. 틀렸지. 이유는 틀렸고.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맥락을 강조한다. 맞지? 맥락, 역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인 이가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총론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신제도주의예요. 사실은 총론에서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만 어렵고 다 쉬운 게 아니고 나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다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합격의 방법은 보통 문제가 나오면 20개 중에서 한 4개는 쉽게 내는 거예요. 70점 정도. 자, 이거 맞춘다고 합격할까요? 절대 못하지. 이게 하급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중짜를 내. 중급. 이거 다 맞춰야 맞추면 몇 점이지? 90인가? 근데 중짜라 해서 다 맞추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잖아. 한두 개 정도. 이게 이제 최고 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14개 중에도 분명히 한두 개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한두 개 맞추고 반 타작한다면 한 60에서 한 80 정도. 이거는 안 된다고. 결국은 하나 맞추고 말고에 따라서 점수가 합격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 맞추는 방법은 이게 어려운 거니까 남들도 어렵단 말이. 이거는 평상시에 무조건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문제 푸는 요령을 좀 많이 터득해야 돼. 터득. 제일 좋은 거는 문제 풀면서 내가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 보는 거야. 적용. 이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적용해 봤더니 이게 객관식은 자, 2개는 보통 우리 알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꼭 2개 남잖아요. 안 그래? 2개는 딱 거지거든? 2개는 남아. 긴가민가해 막 이래. 그러다가 얘 같은데 얘도 찜찜해. 그래서 또 얘를 치면 또 답은 얘야 또. 문제 풀도 그러잖아. 뭐 한 3번 풀다가 애매해서 남겨도 넘어갔어.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또 4번도 남아있어. 지금 4번도 지금 1번, 2번 중에서 고민이 돼서 남겨놨어. 3, 4 알겠고. 자, 1번 같은데 순간 떠오른 게 맞다. 이 단어가 힌트가 된 거야. 답을 바꾼 거야, 내가. 마음은 처음에 1번 했다가 바꾼 거야, 나중에. 근데 꼭 정답은 또 1번이잖아. 또. 바꿔가지고 틀린 거. 이것도.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이건 어차피 쉬운 거니까 다 한다 치고 이런 거 푸는 방법은 내가 평상시에 모르는 걸로 푸는 게 아니고 아는 걸 정확히 더 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본 듯 하거든? 근데 가물가물할 뿐이지. 그래서 평상시에 만약에 문제 푼다 하더라도 새 책으로 만약에 문제집을 만약에 푼다? 1권, 2권, 3권 푸는 것보다도 이거를 3번, 4번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답은 나오지만 분명히 답은 이런 거 알겠는데 이거 애매하지만 이걸 자꾸 막 보통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맞는 것일까? 읽다 보면 이 묻는 문제랑 이래서 이게 답이 되겠구나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반복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접하는 모든 문제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내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제일 부담이 안 되는 공부는 수업 때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선생님도 장담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초강의도 제가 이제 완강을 했고 20강짜리 했고 그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저 동영상 찍는 이제 전체 완단하면 심화 강의처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강의 플러스 심화를 쓴다면 심화 여기다 나중에 플러스
뭐 문제풀이 할 거예요. 다 나와요. 저는 그동안 거의 다 90%, 100% 다 적중해 왔기 때문에 증거가 다 했어. 난 정식 책에 다 있으니까. 책에 출판됐던 데서 다 나왔어요. 특별한 특이한 문제도 다 나왔어. 요 문제 많이 할 거야. 뭐 많이 하고 또 막판 가서 막 뭐 하루 특강돼. 막 찍기 특강해. 안 벗어나요. 다 한 거야.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나. 그게 문제야. 그래서 한 것만큼은 놓지 말자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하시면. 혼자서 예습 같은 거 하지 말고 배운 것만 반복하시면 돼. 이것도 문제가 15개잖아요. 사실 몇 개 더 있어요. 일부러 다 안 줬지 그냥. 그러니까 뭐가 나오더라도 배운 것만 반복해서. 오늘 배운 신제도주의에 대해서도 앞에 반복도 했지만 구제도 비교, 행태주의 비교 또는 비판도 해보고 그다음에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각각 비교 공부를 하되 책에는 내용은 너무 많아. 다 하기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강조했던 것만 잘 정리한 상태에서 이 15개 문제를 풀면서 15개면 지문만 따지면 4개씩 70개, 70개 꽤 많은 지문이잖아요. 그것만 잘 내가 반복해도 몇 것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져.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시라고.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 저 이거 다 했어요. 뭐 새로운 문제 한번 내보세요. 도전할게요. 글 올리세요. 글. 올리면 제가 바로 답글에다 올려놓을게요. 이거 말고 이제 연습용 문제를 올릴 테니까 일단은 요거 다 들은 다음에 분명히 그랬어요. 다 듣고 이제 자신감 충만했을 때 그때 달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그래요. 내가 줄게요. 대신 풀어본 다음에 풀어본 실제 영상을 찍으세요. 응? 찍어서 몇 점 맞았는지 100점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또 올리시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점은 나오더라도 풀 정도가 되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시라고. 전 나름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택해서 좀 이 주제만큼은 이제 됐다. 한 시간은 좀 놓게 할 목적이었는데 하고 났더니 조금 고민이네. 괜히 어려운 걸 택했나 싶기도 하고. 들어서 쉬워지면 좋은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하려면 해야지 뭐 어떻게. 다음 주에 볼 내용도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해서 정책론 문제인데 그나마 계산이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이론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 막 최대한 많이 풀어서 확실하게 보는 것 되게 제가 해줄게요. 자,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